저는 강미정, 51입니다. 반평생을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제 달력에는 제 날이 드물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건 알람 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였고, 식탁에 가는 제 입맛이 아니라 남편의 말투가 정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방문의 손잡이를 조심스레 눌러봅니다. 방 안이 적당히 따뜻한지, 이불이 젖진 않았는지, 숨결이 규칙적인지 살핍니다. 그제야 부엌 불을 켭니다. 전날 끓여둔 국을 약불에 올리고 밥솥에서 뜸이 남은 밥을 고루 풀어 김을 재웁니다. 김치는 작은 접시에 덜고 멸치볶음을 숟가락으로 살짝 덜어냅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릇을 놓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깨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마음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묻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야? 국은 짜지 않게 했지. 저는 네, 싱겁게 했어요. 제 말보다 남편의 말이 먼저였고 제 마음보다 살림의 순서가 앞섰습니다. 저는 그게 결혼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숨을 대신 세워주는 일, 누군가의 밥을 대신 짓는 일, 그 사이에 제 이름표를 접어넣는 일. 어머니의 기력은 해마다 조금씩 쇠했습니다. 밤중에 기저귀를 갈고 약 시간을 지키는 일이 일과가 됐습니다. 손마디가 굳지 않도록 자주 주물러 드리고 들숨이 가빠질 땐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지만 한숨 끝에 늘 붙잡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하루만 더. 그렇게 하루를 붙이고 또 붙이다 보니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남편 카드로 해결했고 현금이 필요하면 영수증과 함께 사용처를 적어 내밀었습니다. 수첩 한 권에 날짜, 금액, 품목 이유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검열하는 기분이었고 나중엔 그 감정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고 나니 제게 남은 건 피로와 꾸준함뿐이었습니다. 꾸준함은 저를 지켜줬지만 피로는 제 이름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장을 보다가도 유난히 잘 익은 과일 앞에서는 망설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닫으며 다음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체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값이 맞는 채소를 골랐고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를 챙겼습니다. 저를 위해 비싼 걸 고른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밤이 오면 TV를 소리 낮춰 틀었습니다. 유일한 저의 취미이자 저만의 시간입니다. 드라마, 재방송 속 주인공은 때로는 당당했습니다. 그 대사를 듣다 보면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속삭이면 어김없이 부엌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야간 약 시간. 제 대사는 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원하신 뒤 연회 명부에서 낯선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명부를 넘기다 같은 이름이 연달아 적힌 걸 봤습니다. 방문 시간대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내가 모르는 친척분이나 친구분이 오시나 하고 넘겼습니다. 침상 테이블에는 향이 강한 꽃이 놓여 있었지만 보낸 사람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평소와 똑같이 병원에 간 날 복도 끝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낯선 향수가 스쳤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고 조심히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꼭 가족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간병인일 뿐이야. 곧 정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도 좋으시죠? 애미는 너무 무뚝뚝하다고 매일 말씀하셨잖아요. 소라처럼 밝고 애교 있는 며느리랑도 살아보세요. 풀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휴게실로 도망치듯 뛰었습니다. 몇 시간을 멍하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며칠 후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님 말고 작은 며느님 계시죠? 어르신에게 참 살갑게 대하시더라고요. 저는 표정을 정리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장롱 속 얇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날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객관, 사실 등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명부, 동일, 이름 여러 차례, 간호사 진술 일반 표현. 그 다음 주 명부에 그 이름이 다시 찍혔습니다. 저는 간호사실에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면회 시간대만 사실 확인서 형태로 남길 수 있을까요? 가능한 범위에서요. 검토해 볼게요. 가능한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제 수첩에는 체크 표시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르신은 사진을 찍어달라 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제게 묻기도 전에 다른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소라야, 예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예뻐요. 기록란에 저의 상태 칸에 짧게 적었습니다. 열흘 남짓 쌓인 메모를 펼쳐보니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반복만 남았습니다. 동일한 이름, 일정한 시간대, 간호사의 일반 진술. 종이는 제 말을 튕겨내지 않았고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기록을 덮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묻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물 한 컵을 들던 저는 가능한 한 평온한 톤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병원에 모르는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요.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낮고 고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만간 이야기하려고 했어. 어머니가 좋아해. 넌 이제 좀 놓아.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실은 선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아주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소리가 작아서인지 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일상의 몇 가지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제 밥을 따로 챙겼습니다. 늘 남은 반찬으로 때우던 습관을 바꾸어 제 접시에 제 취향의 나물을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릇을 바꾸고 숟가락을 바꿨습니다. 작고 둥근 흰 그릇, 손에 잘 맞는 숟가락, 별것 아닌 차이가 이상할 만큼 컸습니다. 제 입에 맞는 온도를 제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다와 따뜻하다의 차이를 혀가 분간했습니다. 둘째, 저녁마다 10분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TV도 끄고 폰도 멀리 두고 불도 낮추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저를 불렀습니다. 미정아. 처음에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제 이름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음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셋째, 간병 기록을 더 체계화했습니다. 물 마신 시간, 약 드신 시간, 통증 호소 여부, 수면 상태. 평소에도 적었지만 이번에는 저의 상태도 함께 적었습니다. 오늘은 덜 지쳤다.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다. 제 마음을 기록하자 제 마음이 제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사실대로, 저는 저대로 분리해서 보려 했습니다. 기록이 앞서자 감정은 뒤로 물러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무렵 어르신은 저를 부를 때 가끔 다른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하고 다정히 대답했습니다. 수저를 손에 쥐어드리고 물컵을 입술에 대어드리며 제 마음의 근육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오래 쓴 근육은 굳기 마련이고 굳은 근육은 풀어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마사지하듯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이 조금씩 믿어졌습니다. 며칠 뒤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님, 혹시 필요하시면 연회 시간대 정도는 사실 확인서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가능한 범위에서요. 고맙습니다.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주셔도 괜찮습니다. 말의 속도를 낮추자 마음의 속도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느리게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표지판, 숨은 길, 작은 이정표 같은 것들. 제 길에는 그 표지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랑 있는 게 너무 숨막히고 답답해. 우리 그만하자. 문장 앞뒤에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마음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걸이에서 코트를 꺼내고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고 현관에서 캐리어를 꺼내는 순서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그려봤습니다. 그래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끝이라 말하는 사람 앞에서 저는 시작이라 받아들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더디 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은 되게 불안하지만 그날의 잠들지 않음은 묵직한 평온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문 가장자리로 희미한 빛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내가 나를 먼저 부르자.
그 약속이 제겐 시작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정리해 온 서류철을 들고 조정실에 앉았습니다. 손바닥 아래 종이의 결을 느끼며 숨을 고르니 심장이 한 박자씩 자리를 찾았습니다. 묻는 말에는 짧게 필요한 만큼만 답했습니다. 혼인기간의 역할 분담은요? 가사와 간병을 맡았습니다. 장부와 기록은 여기 있습니다.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계약된 인력으로 채우고 결제와 일정은 문서로 공유하겠습니다. 남편은 집은 반으로 하면 깔끔하다고 했고 저는 판단은 규정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정리했습니다. 재산은 기여도를 반영한 비율로, 돌봄은 계약과 기록을 원칙으로, 이후 연락은 공식 창구로. 방 안의 온도는 낮고 고른 목소리들로 유지됐습니다. 저는 목까지 차오르던 여러 감정 대신 준비해둔 서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날은 눈물이 아니라 잉크가 번졌습니다. 합의 결과가 정리되는 동안 저는 남겨질 상황들을 손봤습니다. 약 봉투 교체 주기, 체온 기록표, 비상 연락 메모.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고 한 발짝 물러서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빠져도 빈칸이 생기지 않도록.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예의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짧은 메시지로만 응했습니다. 결제 내역과 일정 변경, 간단한 확인. 길게 덧붙이지도 감정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은 파문을 덜 남겼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앞에 두고 저는 제 이름을 주어로 읽었습니다. 강미정은 오래도록 서류의 한 구석에 배우자나 보호자로 서명하던 손이 이번에는 문장 앞머리에 놓였습니다. 도장을 꾹 눌러 찍을 때 제 안에서 조용히 어떤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한 문은 지난 시간의 방으로, 다른 문은 제 앞으로 나 있는 좁지만 단단한 복도로 통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병 사서 한 모금씩 천천히 삼켰습니다. 누가 허락해준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오래 남았습니다. 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접시, 얇은 이불 한 벌, 작은 전기포트, 공책 몇 권. 새 방에 도착해 창을 먼저 열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는 순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관 앞 작은 거리에 새 열쇠 2개를 걸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잊어버릴 날을 대비해서, 하나는 오늘의 나를 위해서. 주소 이전 신고를 하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작은 소화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나 혼자가 위험이 아니라 나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도록. 저녁이 되자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고 김이 올라오자 저는 마음속으로 끓는 시간을 세웠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습관이 되는 느낌이 희미하게 기뻤습니다. 예전의 10분의 공백 대신 저는 3줄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실 1줄, 배운 것 1줄, 내일의 다짐 1줄. 오늘 합의서에 서명했다. 배움 절차는 감정보다 오래 간다. 내일 나의 시간을 직접 배분한다. 아침에는 새벽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 비지라는 소리와 먼 데서 나는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길. 발바닥이 땅을 짚는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도 호흡도 얕아졌다 깊어졌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책상에서 내리고 길에서는 발걸음만 듣기로. 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언제 또 오니? 예전 같으면 그 질문에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겠지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정해진 요일에는 꼭. 규칙 있는 약속만 했습니다. 거짓말도, 과장도, 무리한 다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편이 큰 실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해외에 사는 아들과는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보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해결사가 아니라 주인이야. 내 걱정은 조금만 하고 내 하루는 내가 챙길게. 아이는 손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부모와 사람 사이의 경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 경계는 얇지만 튼튼했습니다. 동네 게시판의 공지에서 드로잉 모임과 소규모 벼룩시장 소식을 봤습니다. 드로잉 모임을 시작하고 모임에서 그린 풍경을 엽서 크기로 출력해 벼룩시장에 내놓았습니다. 1장, 2장. 낯선 사람들이 제 그림을 골라 손에 쥐고 가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서 나온 것이 제 손으로 들어오는 경험은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깨웠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의 값을 매길 수 있다는 용기. 남편에게서 가끔 메시지가 왔습니다. 간병 계약 갱신했음. 내역 공유. 저는 확인함이라고 보냈습니다. 수고했다라는 말이 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답장에 감정을 얹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남겼습니다. 약이 바뀌면 복용표를 새로 만들어 간병인과 공유하고 갑작스러운 통증 기록이 보이면 병원에 문의하도록 메모를 남겼습니다. 말은 짧게, 책임은 분명하게. 정산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가사노동과 오랫동안 해온 시어머니의 병수발, 그리고 남편의 유책으로 절반이 넘는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위해 케이크 한 조각을 샀습니다. 촛불은 꽂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시작이다. 축하는 과장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과장은 잠깐의 환호지만 작은 인정은 오래가니까요. 그날 밤 세 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재산이 생겼다. 배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일 새벽에 다시 걷는다. 어머니가 유난히 잠이 깊던 날, 저는 손등을 가만히 덮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제 하루를 잘 챙기겠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주무세요. 오래 붙들어야 할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짧고 단정하게 남겨두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내 역할과 내 삶을 동시에 놓치지 않는 법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보던 TV는 이제 가끔만 켭니다. 대신 창문을 여닫는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연필 긁는 소리를 더 자주 듣습니다. 그 소리들이 저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거울 앞에서 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다만 결정의 펜이 내 손에 왔다. 그게 전부고 그걸로 충분하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길게,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새로운 제목이 보입니다. 내 이름으로 서명하는 날들. 이제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뒤가 아니라 제 그림자와 나란히 걷는 법을. 내일도 저는 세 줄을 쓰고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를 불러보겠습니다. 미정아? 응,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